네, 잘 쉬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책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같이 봅니다. 교재 21페이지. 네, 페이지. 십성에 관련된 것도 보겠습니다. 십성 공부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아마 공부한 내용 중에 뭐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 용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그 목적 용식이라는 것은 질문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다른 시간에 들었을 때 재물을 물어봤잖아요. 해소 관계. 그러면 돈 해소 관계는 뭘 봐야 돼? 재성을 중심으로 달아봐야 된다. 취업 관계를 물어봤다 하면은 관성이죠. 관성이나 그것도 재성도 들어가겠네. 재성 관성.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임용, 공문 임용. 그거는 관성과 인성. 요즘 우리가 선거 막 하잖아. 그 선거할 때 좀 주로 참고하는 게 역시 관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때 됩니다. 공부는 뭐가 있어야 될까? 공부. 인성이죠. 인성인데 그것도 인성이지만 진학 관련 진학 공부뿐만 진학 들어가면 관성이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 정관 이렇게 됩니다. 병원이다 병원. 병원에 내가 환자 입장에서 병원은 내가 병원을 찾아가려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는 편인. 편인을 찾아야 되고 이제 내가 뭐냐? 내가 이제 그 병원장이다. 병원장이는 내 병원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하려면 뭘 봐야 돼? 그 재성을 봐야 돼. 같은 병원이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걸 학교를 정인으로 보면 되고 이사장 입장에서는 사업장이니까 그것도 역시 재성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목적 용신을 이렇게 크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신약할 때 일간이 강하면 내가 이 주변을 흔듭니다. 내가 강하면 일간이 약하면은 내가 주변에 흔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 왔어요. 찾아왔는데 사주도 오주가 딱 가봤는데 전부 다 신약해. 그러면 내가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고 사람이 휘둘리고 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한테 뭐가 오면 좋겠냐면 비급이나 주체성 살 수 있는 비급이나 인성이 오면 좋겠죠. 근데 내가 봤더니 내가 엄청 강해. 막 그냥 비급과 인성이 엄청 많아. 이럴 때 미리지에 내가 사업을 물어봤다면 미리지에 식상과 재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걸로 식세가 안 보여. 안 보이고 막 전부 다 그냥 인성과 재성, 인성하고 비급만 꽉 찼더라.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 그날 거기에 보면. 그러면 사업하는 것보다 그냥 쉬는 게 좋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돈 번다. 돈 움직이면 다 이제 돈 흘러먹는다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뭐 보적인 데 있잖아. 크게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잘 되겠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일단은 식상이 떠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게 식상이 떠요. 식상이 뜨고 대성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야 좋다. 그러려면 뭐냐 내가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요. 역량이 뭐 내가 역량 따질 때는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일주라도 월지나 일주라도 나를 도우고 있어요. 나를 돕는다는 것은 인성과 비급입니다. 인성과 비급이 나를 돕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자평명리학의 용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할 때 그 상대편한테 좀 뭔가 좀 있어 봐야 되잖아요. 뭐 돼 안 돼 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말았겠지만 스님이 안 된다 팁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가보 나 정하겠잖아요. 그러면 빙그리 웃으면서 아이고 호텔 올라 아들 문제로 올라오셨네 이렇게 하면 대박 나는 그러면 아들 문제가 아들 때문에 걱정 자식 때문에 걱정 그러다가 탁 집어가지고 아들 때문에 걱정이 있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림 머릿속에 그림 맞는 거 싶어가고 막 사람들 줄 서다 줄 별거 아닌데도 못하니까 근데 스님이 그런 소리 잘 안 하거든 하는 이유는 우리 저 영사 스님이 내보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 눈에 뭐가 보일 때 상대가 얘기도 안 했는데 씨부리지 마라 정도만 씨부리면 그게 무당인지라 그래서 내가 엄청 경계했어. 네가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네가 다음에 좀 눈이 좀 보일 거다. 이거는 예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공부를 했든 뭐 이걸 받았든 그러니까 먼저 상대가 안 물어보는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다 뭐라고. 먼저 안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이게 쭉쭉쭉 얘기하는 것도 다 무당이다. 그러나 상대가 물었을 때는 상당히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나눔할 때 나눠주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듣고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해결된다는 거지. 근데 먼저 내가 하지 않는 걸 막 얘기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당이고 그거는 내가 돈 벌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게 나와. 막 먼저 길을 보내 다른 사람들 보고 막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구시키려고. 무당은 굿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야. 보면 이 집에 이번에 뭐 큰일 났네 이 집에 올가을에 이 두 집에 영장 두기 치라했다. 영장 뭔지 알죠? 영장 송장 그게 누군데 네 새끼하고 네 남편이잖아 이렇게 뭐라 엄청 무섭게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시나물 떨듯이 막 끝나가 하면 안 들어본 사람 들어보면 그건 난리 난다. 그럼 그때부터 잠 못 잔다. 사실은 아직은 간에 무당한테 가. 그래서 무당집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되나? 미안한데, 그래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아니, 이것도 우리 이제 혹시 들어보시는 우리 신모님들, 뭐 전국 계시지만, 그렇게 상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찌는다. 와서 물을 때, 이 집에 올 가을에 굉장히 이 집에 상문살이 있어서, 응? 뭐, 그 사람들 보면 글자도 안 봐도 머릿속에 상문살이 나와요. 그게 무당이에요. 절대 뭐 실제 사조에 상문살 있고 그건 아니야. 관계없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상문살이 나오면 상문살이 뭐냐면 상당한 거잖아. 상문살이 비치는데 9월달에 누구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들하고 남편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상당히 이제 점잖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막 송장 친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큰 무당들 그것도 많아요. 대무당들 대무당 새끼 무당 말고 대무당. 근데 이제 오늘 오직 얘기해 주는 제가 무속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어요. 무속 연구를 좀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거 뭐냐면 실제 무속인들의 좀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맞추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놓은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무속인들이 되게 이제 이게 영이 오잖아요. 영이 올 때 이제 누구 건너에서 해가 내림굿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지가 산에 가가지고 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천신에 천신 받았다. 그거는 이제 고대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그냥 천신 받아갖고 내려온 게 그걸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공부하다가 명상과 관계된 명상과 기도라는 데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어. 뭐 그런 내용들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엄청나게 뭐 신비한 무슨 뭐 신비하지 자연현상이니까.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면 정말로 훌륭하고 오래오래 롱런 할 수 있는데 그거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몇 번 휘두르고 해먹고 나면 딱 3년이에요. 3년 지나고 나면 약발 다 떨어질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센 구슬 해야지. 센 구슬 해가지고 또 영험한 그 신들이 주는 그 있잖아요. 보살들이 왜 이제 그 성생이라는 사람들 이제 그들 되게 세게 또 해주는 거야. 그것도 하면 할수록 마약 맞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하면 구담을 하고 나면 약발 좀 한 몇 달 또 돼. 맞춘다 이 말이야. 또 지나가면 또 안 돼.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굿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집 이런 거다 그래가 다 망하는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이 3억 4억씩 해와요 나중에. 그럴 때마다 1,000만 2,000만 계속 나중에는 뭐 짓고 3억 날라가는 금방이에요. 그래도 시원하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뭐 맞짱 일이지. 그래서 3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명리나 이런 오주나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꾸준하잖아. 내가 영어를 푸는 게 아니고 글로 풀잖아. 그 제대로 된 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이렇게 해먹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얘기하더라도 항상 확률 얘기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왜 그러냐? 선생님 학문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술이라는 건 통계야, 통계. 통계로 얘기해, 통계. 통계로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계는 100%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학문 상담하는 것도 이렇게 해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되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보지가 무외시라고 해요.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그 우리가 상담사가 주로 하는 일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외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상적인 이 운명하고 이런 관계에서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목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식 학술지에 계속 이런 걸 많이 내려고 그래요. 앞으로 많이 낼 거예요. 자, 그럼 뭐, 그 학술지에 쭉쭉 이제 이 상담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어떻게 현재 기존적인 있는 우리의 명리라는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또 그것도 한번 하고 나면 또 강의 듣고 하세요. 예, 또 새로 또 강의가 또 나가면 선생님도 해내면 이렇게 새로 바뀌어요. 강의가. 끓이든 나를 가서 끓여시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자 항상 우리는 이 명리 공부나 오주에서 십성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십성이 꽃이에요. 뭐의 꽃? 상남의 꽃이요. 내 말문이 펴진 꽃이라니까. 십성 공부 잘해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운이 좋냐 안 좋냐 되냐 안 되냐 이런 관계는 그때 용지를 풀어야 돼. 용지 문제가 없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드신 분들은 십성과 용신에 대해서는 잘 다져져야 오주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스님이 워낙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분도 다 끌어줘요. 지금 요리도 똑같이 끌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스님 강의는 10년 하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면 들을 사람 별로 없겠죠. 이런 그 정도 되는 사람 오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 다른 쪽으로 계속 판 사람들은 스님 강의를 일을 또 못해. 네? 워낙 그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성 가로놓기를 좀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기본적인 좀 드릴게요. 자, 신강사주는 어쨌든 운이나 또 뭐예요? 어딘데요? 아니 그 없어. 지금 이제 내 강의 들어요.
신강한 사주는 운에서 뭐가 와야 돼요?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와야 돼요. 식재간이 와야 돼요. 그 기본.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거꾸로 인성과 비극이 와야 돼요. 기초라, 기초. 그런 걸 빨리빨리 알아야 사주도 풀고 오주도 푸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성과 비급이 완전히 오주 전체 가능했잖아요.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쉬라 그랬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걸 무슨 깨라 해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 부동깨라 그랬어요. 부동깨. 자, 인성과 비급이 많은 깨를 무슨 깨라? 부동깨. 움직이지 말라는 깨예요. 부동.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부동깨라 그랬어요. 그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책 보고 지나고. 제일 좋은 거는 여행하면서 있잖아요. 다른데 뭐 하는지 이런 거 견문 넓히기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국에 대해서 노인의 복지나 노인의 그 대해서 굉장히 고민만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일본 가야 돼. 일본 가서 연구를 해야 돼. 일본에 노인복지센터 가보고 일본에 그런 걸 자꾸 연구해야 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막 탁월을 하고 우리가 뭐 이거 하잖아요. 그래도 일본 가봐야 돼. 우리가 확실히 아까 앞섰거든. 그 가보면 천국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빨라요. 근데 가서 그거 좀 우리가 버는 게 그거 하잖아. 여행 갈때 그냥 가지 마. 그런 데 가면 그 거리를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 보면 우리보다 한 10년, 15년 앞섰단 말이야. 선진국이니까 그래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연월일에 연월일을 봤더니 편간과 정간이 관이 많이 떴더라. 연월일에 봤더니 그거는 뭐냐면 내 삶이 고단하다는 거지. 원래 인성 중 특히 편간이 뜨면요 고단하거든요. 매우 고단하다. 근데 미래에 있는 시주나 분주에도 시주나 분주 시주나 분주에도 뭐가 떠서 병간이 있다면 미래도 고통스럽다. 그런 볼 때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상담할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거예요. 그게 좀 괜찮은 사람 상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말해도 되는데 너무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떴을 때는 실제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상담을 정말로 무회시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우리 불교 시간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크게 잠재의식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잠재의식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역량.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다 있어요. 그러면 좋은 쪽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을 뭐라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쓰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뽑아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참 잘 살고 무의식에도 도움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통계가 있어, 통계가. 그건 과학적인 통계. 뭐 사람들은 너무 걱정해서 그렇지. 병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그거를 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냐고 알아차리면 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되는 키예요. 키. 나를 갖다 항상 마음을 되돌아오면서 성찰을 해요. 그러면 성찰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항상 얻는 것이 지혜. 지혜가 뭐냐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있잖아요.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때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갑자기 뭐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배 떨어지기 그것도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뛰어넘으려 하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면 뭐냐면 일어나 성취가 안 되는데 내 바라는 마음이 많잖아. 그러면 항상 욕구 불만 있어. 바라는 마음은 지금 많은데 성취가 안 돼. 그럼 100% 뭐가 생겨? 욕구 불만. 욕구 불만이 좀 더 쌓이면 뭐가 돼? 우울증.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각종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온갖 병이 생겨. 스트레스, 광장애, 뭐. 그 가장 근본론이 어디서 오냐면 욕구. 그래서 욕구를 꽉 눌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욕구가 일어났으면 내 무슨 욕구가 일어나는지 보라니까. 무조건 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식탐이 났다 그러면 내가 식탐이 일어났구나 알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좀 줄이겠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또 왔는데 강릉 쪽이에요. 전화 손님한테 손님 저한테 정말 차마 제가 이게 상담을 이런 상담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좀 드립니다. 나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그 남편과 이혼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옆집에 남자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자기가 서로 얘기는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역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 아니 그 남자가 혼자라면 해야지. 혼자가 아니지. 혼자 아니고 고민하는 거지. 옆에 있는 언니가 언니 동생을 아는 사이라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질문 내용이에요.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공부도 있어요. 불교에 보면 예전에 이제 경전에 보면 비구 스님들이 한 1000명이 되는 비구 스님들이 이제 그게 궁금해. 그걸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해가 벗고 시원하게 안 걸친 알몸으로 여자가 이쁜 여자가 한번 지나간 거야. 그 여자가 약간 사이코였겠지. 네. 멀쩡한 사람이 그럴 일 없잖아요. 맞죠? 흠석 지나갔어. 근데 남자들이 그걸 보고는 스님들 그걸 보고는 그게 밤에 되면 그게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그게 또 중난 것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그저 대표가 붙들면 쫓아간 거야.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인 거냐?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 전해 들어라. 근데 큰 소리만 큰 비구 중에서도 보면 대표 비구가 있잖아요. 저는 얘기한 게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의사의 그것이 독사입이라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그 생각하는 순간 독사입이니까 얼마나 그요. 그러니까 이 뭐 갑자기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발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가 여자가 실오늘하게 안 걸치는 지나간 것은 허상이잖아요. 지금 없잖아. 있어 없어. 없는데도 내가 그걸 잡고 있잖아.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인식 전환이야. 인식 전환.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 보는 순간 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30년 후에 모습을 그려보라. 그 지금은 이쁘지만 30년 어떻게 되겠느냐? 50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할머니 되겠죠? 이빨도 빠지고 눈도 막 묵해져가지고 눈물도 나오고 코도 문드러지고 그냥 그놈도 어서르 걷고 생각해봐라. 그런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안 나겠지? 그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비구니들 여자 스님도 있는데 남자 엄청 이쁜 멋있는 남자가 지나갔어.
그 병원이들이 꿈속에 밤에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지?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이 또 무슨 말씀, 이번에는 그 남자에게 중요한 것이 독사머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독사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 생각이 없이겠지? 그 순간 싹 사라져버렸지, 생각이. 오사가잖아. 독사머리인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을 부정관이래, 부정관. 명상방법의 하나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명상을 했더니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상담할 때 있잖아요. 상담할 때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상담할 때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생각, 친어머니로 생각하. 나이가 적은 사람은 뭐로 봐요? 나의 딸로 봐. 친딸로 봐. 나와 똑같은 나이가 비싼 사람 오면 나의 누이로 생각해. 누님이나 친누님이나 친누이로 생각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둘 다 생각나면 그 생각이 없겠죠. 여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것도 하나의 관법입니다. 관법, 그런 법이다. 세상에 생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생각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성욕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욕을 한다는 그 자체도 뭐냐 머리로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되지. 그게 모든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법이 무슨 법이라? 인식 전환이다. 인식 전환. 인식 재구조. 재구조 시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법문은 그래서 망상을 우리가 반야생경에 보면 망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전도망상이라는 말을 해요. 전도망상. 반야생경에 나온 한 단어입니다. 전도망상이 뭐냐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 하나의 어리석은 한 생각이에요. 뭐에서 뒤집어졌다? 진리에서. 원래는 진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뒤집어진 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라. 멀리 떨어지라고.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알겠죠? 또 불교처럼 된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그래서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길이냐는 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반야신경에 나와요. 반야신경 시작에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까지는 관자재보살이라는 분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지혜 언덕으로 넘어가실 때 이 말이에요. 지혜 깊은 지혜 언덕으로 넘어가실 때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조견, 오온, 개공이야. 조견, 오온, 개공이 진리야, 진리. 자, 조견이 뭐냐면 저 빛을 줬다. 견자는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비춰서 바라보냐면 오온이 모두 공하더라는 거야. 불교시간 생각 좀 납니까? 오온이 5가지 못 이겼죠? 색수상 행식. 어? 이 몸과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이요. 몸과 마음이 공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하가 실체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내가 알면은 집착하지 않겠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일체 고이라. 없는다. 고가 없는다. 일체의 고액에서 일체인의 고통을 속으면서 벗어난다. 그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요. 그래 그렇게 안 가면 전도몽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귀를 제대로 알고 반야신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뜻도 모르면서 이러고 난 다음에 막 매번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몇 독이다 그 헛거예요. 헛거라. 법화경 뜻도 모르고 막 상의하잖아요. 헛거라 헛거. 물론 헛거는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뭐 건강경 독경 막 하는데 뜻을 물어보니까 한 번도 몰라. 근데 독경을 해. 나 스님은 잘해요. 잘해요. 뜻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어.
범소에서 개시험한 학계대상 비상 백개내가 뭐다? 몰라요?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뜻을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지? 그래서 뜻을 알아라고 그렇게 스님이 강의를 해주는 거야. 건강경 전부 다 강의를 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중요한 그 사국이라 사국계. 사국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것만 알아도 건강경 다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 심리학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걸 알고 현대 심리학에서 들어오는 접근법하고 같이 비교를 해줘.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현대 심리학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만 한층 높잖아.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다 어디냐면 오조가 연결된단 말이야. 오조는 한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방편 이렇게 한 학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스님이 앞으로 그런 쪽에 논문을 많이 쓸 거예요. 쓸 논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사람 폭이 넓어지잖아. 무조건 그 엉터리야 이게 아니고 영광이 있거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제대로 알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한문 이렇게 들어놓 있잖아요. 그 신모 들어놓은 것도 간과할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걸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잘 활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법을 스님이 제대로 이제 옛날에 몰라고 했다면 이제 제대로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차원이 좋겠다. 입성 공부 좀 됐나요? 자, 그러면 21페이지 좀 시간은 조금 얼마나 남습니다는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21번, 20페이지.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나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21페이지는 쭉 올려야 되겠네요. 24, 25, 13, 22. 자,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자, 이 십성의 첫 문제가 비급이 중중한데 많다 이 말이에요. 많으면 비급이 많으면은 뭘 공격을 합니까? 재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성을 공격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비급을 눌러줘야 되잖아. 그럼 관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2번은 관살. 네. 비급이 중중한데 관살이 없으면 비급을 제거해주지 못하고 죄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손상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살. 2번 비견이 겹치면 그래서 재성이 손상나는데 이건 부친. 재성 틀린 말은 아닌데 부친, 아버지. 부친 또는 남자 경우에는 여사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남녀 공통으로 볼 때는 부친입니다. 가로수의 부친. 비견이나 급제가 왕한 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독신. 독신 여성, 독신 남자. 비견이나 급제가 많은 사람은 독신이 독신. 고토의 옛날 책에 보면 나온다. 그래서 이거 다 많은데 자세히 보면 실력은 안 나고 계속 혼자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혼자 살까? 없어도 아쉬운 게 없어. 남자가 없어도 아쉬운 게 없어.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비급이 강한 사람은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양인국이라는 것은 임자, 임자, 또 거꾸로 병오, 이것이 밑에가 지지가 쭉 이렇게 4, 5미 진단이해지고 되는 걸 양인국이라고요. 병오, 임자가 대표적입니다. 양인. 양간에, 뭐 음간에는 개축도 있고 뭐 또 양인살 얘기합니다. 그 양인국의 양인살을 합쳐다 봐. 비견이 왕하고 성격이 매우 강렬하다. 비견이 왕하면 비견이 왕하잖아요. 비급이 왕하면은 귀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은 남자들 뒤에 보면 도박하는 거죠. 도박. 가로서 5번 도박. 그래서 가상을 당연한다. 5번 도박. 귀신으로 도박하는 버릇이 있고. 뭐 5번이 아닙니까?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가로치놓고 5번입니다. 도박하는 거. 예. 써져 있구나. 원래 내가 그거다가 메테기는 가로해놨는데. 급제, 비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 비급이 지나치잖아요. 그 뭐 힘을 빼가요? 인성. 인성 다 빼가지요. 그러면 모친공이 설계 심하다. 그래서 사람을 봤는데 비급이 너무 강하면요. 엄마가 힘이 없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나. 내가 오주를 봤는데 오주가 처음에 비급이 왕창 있더라. 그러면 인성이 말랐잖아. 그런 경우는 엄마도 되고 또는 나를 도와주는 귀신들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힘이 들어. 아까 말한 7. 급제는 이성 있는 뜻하겠나. 급제가 반드시 뭐 형제 내하고 저 성이 다른 형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면 여자 형제 이런 것도 되지만 여자의 남녀 불문하고 비급은 내가 원래가 내 일관하고 다른 게 급제잖아요. 급제는 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해석할 때 그렇게도 봅니다. 이성을 뜻하기. 이때 사회가 나와서 갑신, 신미, 모, 기미, 기사. 갑신, 신미, 모, 기미, 기사. 이 사람 볼 때에는 자 무토로 볼 때는 기토가 많이 보이죠. 자, 밑에도 미토가 있고 밑에도 우리가 엄청 많지요. 무토는 양강인데 음토가 많잖아요. 요 말은 뭐냐면 기성이 많다는 뜻이. 신미는 이 남자인데 신미는 어떤 남자냐면 젊고 예쁜 여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토가 말하자면 이제 나의 이성이잖아요. 월제 이성이. 근데 그것이 토생금하잖아요. 그럼 미토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금이 식상이거든. 식신이거든. 그러면 원래 식신을 데리고 있으면 조금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신금은 원래 보석이잖아. 보석. 그래서 예쁘다고 본 거예요. 신금은 예쁘다. 예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아주 젊고 예쁩니다. 자, 기미는 뭐 봤더니 기미는 단단하잖아요. 위는 아래는 감녀지동이잖아. 그치? 그거 단단하거든. 야무진 여자구나. 그 다음에 기사는 봤더니 기포인데 사화가 밑에 크잖아요. 큰 것 위로 막 올려주잖아. 그럼 좀 뚱뚱하다 본 거야. 풍만한 여자. 자, 그 사람이 여자도 많네. 한 여자는 예쁘고 총명한 여자. 한 여자는 나무주고 단단한 여자. 마지막 여자는 키가 크고 풍만한 여자. 와, 남자가 여자를 서의를 거느리는 거죠. 이것도 능력이다, 그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서의를 거느린다.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분들은 또 뭐 남자를 여러 명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 세상이 그래서. 22페이지. 자, 남자가 바람 피우는가 물으면 오하가 남편이 되므로 미토합하는 관계다. 미토 속에 신금이 없으므로 오히려 재성은 올가는 신금이다. 남편은 재성과 감정적으로 이끌린 부분이 없다. 감정적으로 이끌려야 바람을 피우는데 감정적으로 이끌지 않으니까 바람 피우지 않는다. 1번 바람 피우지 않는다는 거야. 이 남자가 뭐냐면 미토합은 어떤 합이냐면요. 미하고 오미합 있잖아요. 그건 몸이 건조해요. 덤덤한 합이요. 그냥 아무런 뭐 그냥 그게 합의 의미가 별로 없어. 덤덤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죽고 못 사는 것도 대답하는 거 있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그 뭡니까? 이러면 유진합금 같은 거. 딱 붙어보잖아. 유진합금. 무지? 유진. 유진 진이 갖고. 유진. 지지 유하고 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해 한목. 인해 한목은 어차피 좋은 서로 결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신합수는 적과의 동침. 서로 만나기지만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사신합수.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대로 오미합하나 자축합도는 별 의미가 없어. 자축합도는 오미합하는 그냥 몸이 근조해. 합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인의 한목은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 세밀한 끝까지. 그렇지. 이렇게 알면 돼. 우리 심리 시간이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유진학급은 강력한 겁니다. 평서로가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기로 했나? 식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식신하겠죠? 평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가로 속에 식신이 이를 해결해준다. 자, 평가는 누가 그걸 해줘요? 항상 식상이 그걸 해주거든. 그렇게 평가는 식신이 그걸 해결해준다. 그래, 자, 평간이 옛날에 여러분들 이것도 돼요. 평간은 질병도 돼요. 암덩어리. 예, 암덩어리 같은 이런 거 평간이라 했잖아. 병점을 물어봤을 때, 병 질문을 봤을 때는 평간은 뭐예요? 그 큰 종병이란 말이에요. 이걸 봤더니 식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할 병이에요. 이렇게 하면. 써먹어요. 병 물어볼 때에 병간이 일찍 병간이 떴으면 바로 옆에 식상이 떴다면 수술할 문이네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분지에 현관이 떴어요. 또 떠서 네. 안 좋지. 네. 그러니까 그건 그건 어렵지. 네. 병간이 또 떠 있으면 그거는 수술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문제는 뭐가 떠야 되냐면 인성이 떠줘야 돼요. 네. 인성이 뜨면 이제 약물 치료로 되는 거다. 수술한 다음에 약물 치료하면서 회복하는 단계. 아시겠죠? 이런 것들 오늘 이런 십성 공부할 때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선생님이 막 설명할 때 중간중간 열심히 필기하고 그러세요. 예, 합니다. 오늘 많이 들었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식신이 인성의 극을 받거나 몇 달이 들어가면 자유로움입니다. 식신이 원래 식신 자유로운 거지가. 자, 저 선생님, 자, 머리통, 무서리표, 요 일각, 왼쪽으로 하면 여기 뭐냐면, 여러분 식신이요. 식상, 개성, 관성, 인성. 자, 선생님 보여요. 여기 앵글하고 보세요. 이쪽이 발달했다. 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여기 최고 자유로운 거예요. 실신과 상관을 다 자유로운 거다. 개성은 이제 자유를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낸 거죠. 결과. 이쪽에는 지키를 안 써. 지키려고 나를 들어오잖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인성은 들어오는, 아웃풋, 인풋, 들어오고 나가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서 이제 앞으로 스님 머리만 생각해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 식상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버렸어. 그러면 자유롭종 가잖아. 아셨죠? 책 내용을 쓴다. 식신이 그걸 받으면 자유롭종다. 누구한테 그걸 받아요? 인성한테. 그래서 그것도 몇 자리였나마는 지지가 진술충미 들어가면 요때 들어가면 자유로 이룹니다. 식신이 왕성하면 상관으로 변한다. 자, 식신이 너무 많아요. 많으면 상관으로 봐라. 정관이 많다면 편관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보고 사주봤더니 정제가 너무 많더라. 편제로 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성이 너무 많더라. 편인으로 보라. 원리 알겠죠? 편으로 보면 됩니다.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다. 예. 상관, 4번 상관. 상관이 관사를 보면 늘 얘기했잖아요. 상관, 견관이라. 상관이 관을 본다는 거예요. 견자, 볼견자. 상관, 견관 하면 아주 100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날 일을 봤는데, 상관이 자식이잖아. 자식 옆에 관이 있어. 그럼 어떡해? 자식이 문제가 생겼구나. 알겠죠? 그러면 대본에 알잖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답을 딱 얘기해주면 상대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 맞춘다. 저기 오늘 정신님이 아마 신이 좀 있는 것 같다. 신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통 해요. 신기는 절대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약간 신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하면 완전 신기해.
신드는 사람만 있죠. 막 눈 아래에 막 까디비지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막 까디버려요. 그 내가 스님 앞에 그런 못된 행동하지 마. 고개 팍 숙여. 그래 못해요. 스님한테 못된 일 하지 마요. 스님 앞에 와가지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스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공전이 와서 그래. 막 그냥 고개를 멈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신들이 도는 사람들이 스님을 딱 대대로 어떤 정식 보면은 아무 그걸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도 신이 진리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신께 있었고 눈을 보면 알아. 그래서 궁금해요? 볼 일이 없지.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되는 말. 상간이 관사를 보면 많은 재앙이 나타난다. 관살이 희용신인데 상간이 관살을 그걸 받거나 아니면은 상간이 희용신인데 관살이 희용신인데 관살이 좋아요. 근데 좋은 걸로 상간이 관살 극하면 안 좋겠죠. 거꾸로 상간이 희용신인데 관살이 너무 강해. 강한 걸 들어받으면 지가 깨지잖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하면 자기가 깨져버려요. 그 내가 약하면 내가 희용신이지만 관이 너무 강해. 계란으로 파헤치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간다. 네, 4번째 감옥 간다. 이런 내용들은 옛날에 다 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고서. 스님이 이걸 풀어주는 거는 고서 옛날부터 이런 능리 고전에 다 나온 얘기들. 틀리 말한 책에 보면 상관도화는 기념이 옵니다. 예, 도화인데 상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월지상관이 넣어요. 월지에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도화해야 됩니다. 도화는 뭐냐면 우리가 일간을 중심해 가지고 12운석 따지잖아. 그쵸? 12운석을 따져가지고 연살에 해당하면 연살에 해당하면 거의 도화다. 오늘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12운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되면 얘기 드릴게요. 12운석에 대해서. 어떤 12운석으로 도화가 월지에 있어 가지고 응? 상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밀주가 묘로 태어나면 상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띠야. 말띠로 볼 때 묘는 뭐에 해당하냐면 도화살이 돼. 네, 그래도 그렇게도 되고 임에서 볼 때 이제 그쪽 봐야 돼. 요 케이스는 말띠가 신설로 했을 때 도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겹쳤잖아. 그럼 상관도화인데 그것이 뭐예요? 기녀옵니다. 근데 완전히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 옆에 신금이 있다. 일기가 신금이다 그러면 신금이 묘를 크게 주잖아. 그럼 그 기운을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가 또 신묘를 합시다. 신금 밑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관기가 어떻게 돼요? 누르지잖아.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절제된 미묘라 그래요. 절제된 미모. 오, 절제된 미모다. 그게 나서지 않은 미모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 주변에 그걸 잘 봐야 돼. 글자를 잘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신금이 없이 있잖아요. 신금을 도와주는 이 글자 있으면요. 방방방방 뛰는 거야. 난리 나지. 네. 신금이 아니고 개묘 같으면 난리 나지. 그럼 뭐 방방방 못 잡아. 아무도 못 잡아. 상관이 너무 발달하면 아무도 못 잡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상관도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념운명이단 말이야. 그쵸? 기념 같으면 많은 남자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 주변에 살아야 산다. 근데 신금이 만약에 있고 옆에 그걸 해주가 있으면 그 사람은 7중팔구 성녀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예. 성녀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님, 목사 이런 거. 목사나 수녀, 수녀나 성녀, 스님 이렇게 될 종교화를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알겠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부자 편제가 부자 사주로 가난한 사주는 개성을 살피고 재물의 기운이 문호를 통한 것이다 했고, 자, 부자 사주 해가지고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가지고 편제는 다음 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더 많이 나갔어요. 아까 보면 식신부터 해서 비급 식신 상관 편제까지 갔는데 편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런 식으로 집성 공부를 충분히 다루면은 나머지 이제 해결이 다 납니다. 오늘 공부도 이게 지금 현재 이 강의는요. 이제 통합 강의예요. 통합 강의. 어쩌다가 불교 강의도 나오고 어쩌다가 또 보면 가져갔다가 어찌 보면 또 오줌 돌았다만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또 무속까지 얘기해서요. 무속에 대한 거 다음에 또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그것도 해놔야 돼요. 왜? 그것이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무속 이런 거 주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현재 무속하시는 분들도 이거 들어봐요. 말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그냥 훌륭한 무속인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가